안녕하세요. 해나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저는 최근에 이직을 해서 한 3주 정도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하루하루 인수인계 받고 업무 적응하고 하느라 에너지를 분산해서 쓸 수 없어가지고 영상을 못 올리고 지금 쉬고 있었어요. 업무 적응하는데 최대한 집중을 하고 있었고, 이렇게 계속 시간이 흐르면은 영상이 안 올라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라도 올리자 이렇게 생각하고 최근에 제가 구매했던 책들이랑 읽고 있는 책들 좀 소개해 드리려고 오늘은 언박싱, 근데 다 뜯어가지고 언박싱이 아니긴 한데 어쨌든 요즘 읽는 책들 언박싱 영상을 준비했고요. 이 중에는 제가 주문한 책들도 있고 저희 회사가 출판사를 하고 있어서 회사에서 받은 책들도 있고 뭐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한 권씩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북인데요. 요즘에 출근길에 읽고 있는 책입니다. 이 이북 리더기는 오닉스 팔마이고요. 제가 리디페이퍼를 한 5년 정도 썼었는데 지금 이걸로 바꾸고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속도가 제가 써본 리더기 중에 제일 빠르고 이 안에 스마트 스토어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앱을 다운받아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은데 가끔 저한테 DM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항상 강추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은요. 요즘에 출근길에 읽고 있는데 이 책입니다. 조혜진 작가님의 로기안을 만났다인데요. 제가 회사 들어가기 전주에 강릉에 혼자 여행을 갔었어요. 그때 숙소에서 넷플릭스로 이 영화를 보게 됐는데 조혜진 작가님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넷플릭스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좀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영화가 너무 좋았고 그래서 올라오면은 바로 책을 사서 읽어야지 하다가 이제 이북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이북으로 읽은 이유는 책이 너무 많이 쌓이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 책은 북한에서 탈북자 로기안이 벨기에로 가서 이제 한국으로 갈 수 있는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거기서 적응하는 과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영화도 굉장히 좋았는데 소설에서 만났을 때 조혜진 작가님이 글을 너무 잘 쓰시고 그리고 작가님이 가진 그 특유의 따뜻한 시선이 사회적 약자들이나 소외된 계층을 향해 있는 시선이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좋았는데 책으로 읽었을 때는 그 문장의 스토리와 스토리를 연결하는 그 사이의 문장들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굉장히 재밌게 읽고 있고요. 첫 번째 책은 로기안을 만났다입니다. 오늘 영상은 사실 하나하나 내밀하게 설명할 만큼 제가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조금씩 주문했거나 선물 받았거나 이런 책들이 지금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소개해드리면서 그냥 이 책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책을 샀어요. 이 책을 읽을 거예요. 이렇게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궁금하신 책 있으면은 여러분이 먼저 읽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책은 짜잔! 이런 책인데요. 봄날의 책에서 나온 클라리시 리스펙토르의 세상의 발견입니다. 이거는 제가 사랑하는 작가님인 신유진 언니가 번역을 하신 책이고 이 진짜 고생을 하면서 번역을 했어요. 2년 반, 3년 정도 걸린 책인데 그래서 나왔을 때 같이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와, 진짜 이게 나왔네 이러면서 좀 뭉클한 감정이 있었는데 제가 클라리시 리스펙토르는 좀 궁금해서 계속 책이 저희 집에도 몇 권이 있어요. 근데 완독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책을 제가 너무 작가님이 고생하면서 번역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읽어보리라 하고 다짐을 했는데 이 책을 먼저 입문하여 나머지 책들도 좀 읽으면서 클라리시 리스펙토르가 어떤 시선과 문체와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인지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봄날의 책들은 다 밀도 있고 좋은 책이 많이 나오는데 좀 예뻐요. 그리고 인스타에서 가볍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무거워요. 가볍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되게 기대했던 책이고 만듦새가 너무 예쁘게 나와서 저도 읽어보면서
리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서둘러 읽어보겠습니다. 신유진 작가님 너무 고생하셨기 때문에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거 카메라에 대고 말하려니까 매우 쑥스럽네요. 네, 세 번째 책은 제가 DM으로 장문의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제 구독자분이 시집을 내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선물해 주셨는데 이 책입니다. 연진님이 쓰신 당신에게 있어 내가 자국으로 남을지라도 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직을 하고 보니 저희 회사에도 시를 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창작의 영역이 아니라 독서의 영역인데 일단은 구독자분이 책 내시면서 저한테 주셨던 메시지들이 있어서 저도 되게 좀 뭉클한 지점이 있었어요. 와, 이런 선물을 구독자분께 받는구나. 본인이 쓴 책을 나왔구나. 이런 것들도 되게 뿌듯했고, 그래서 연지님 책 잘 받았는데 제가 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책은 이재니 작가의 새벽과 음악입니다. 이 책은 문장들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이거는 리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새벽과 음악 책은 곧 리뷰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올해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저에게 울림이 컸던 그런 책 중 한 권이었고, 작가님의 모든 책을 다 빨리 읽어봐야겠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책은 신유진 작가님의 상처 없는 계절입니다. 이 책 마무리 되어 갈 때쯤 저희가 만났었거든요. 그때 저희는 쌀국수집에 먼저 와 있었고 이제 작가님 들어오시는데 이미 피곤한 얼굴로 들어오셨어요. 그때쯤도 마감이 많아서 되게 바쁘실 때였는데 근데 여러 연재들을 모아서 다시 재강홍해서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그랬구나 이러면서 읽었는데 역시 신유진 작가님이 가진 문체의 힘과 시선 그리고 작가님의 가장 특화된 부분인 어떤 연극 전공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장면을 사용해서 나를 그 시간으로 데리고 가고 그 시간의 풍경을 펼쳐준 다음에 그 시간의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다시 돌아와서 지금의 나를 반추하게 하는 그 흐름들이 이 책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메시지들도 너무 좋았어요. 작가님이 일과 인생 그리고 지금의 삶에서의 어떤 반짝이는 부분들을 잘 기록하신 책이었고 지금 필사하면서 한 번씩 다시 재독을 하고 있는데 이 책도 길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뷰를 할 거기 때문에. 다섯 번째 책은 신유진 작가님의 상처 없는 계절이었습니다. 네, 다음 책은 시집이에요. 이장옥 시인의 음악집입니다. 제가 음악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 제 공간에는 음악이 항상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시절에 어떤 음악이 흘러갔는지 이런 공간들이 저의 시대를 나누는 어떤 지점들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그런 음악 같은 문장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책을 주문을 했지요. 그런데 읽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그 온도와 채도는 아니었고 조금 더 휘청이는 그리고 복잡하고 아직 딱 갈무리 되지 않는 느낌의 단어와 여러 가지 문장들을 사용하시면서 글을 썼어요. 근데 좋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낭만적인 무드는 아니었는데 그게 그렇게 아쉽지 않을 만큼 좋았고 지금 절반 정도 읽었는데 이분이 단어와 문장을 골라서 어떤 장면들을 펼치면서 그려주는 것들이 좀 저를 생각하게 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은 뭔 소리야 이렇게 들으실 것 같은데 읽으면서 이거 다 읽고 나서 여러분께 제가 좀 정갈하게 정리된 저의 감정들을 리뷰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좋았습니다. 절반 정도 읽었는데 작가님의 시집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시는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역시 소설을 쓰시는 분이라 그런지 그냥 시적 감수성만은 아닌 어떤 큰 장면들과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계속 어떤 장면들로 이 시가 저에게 다가오고 있어서
굉장히 흥미롭게 읽고 있습니다. 저는 되게 좋았고요. 이거는 곧 이것도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책은 이렇게 계속했는데 아직 많이 남았어요. 보시다가 힘드시면 끊어서 보세요, 여러분. 저 그냥 이거를 빨리빨리 설명하면서 찍을게요. 책사람 집에서 나온 퇴퇴퇴예요. 이거 좀 받은 지 오래됐고 저 많이 읽었는데 이거 읽을 때 너무 이 작가님이 재기발랄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웃기게 읽었고 저는 이런 개그 같은 이런 드립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거기서 즐거움을 찾고 그렇게 얘기하고 하는 것들을 너무 좋아하고 이런 드립들도 너무 좋아하는데 이 작가님 진짜 이 사람 뭐야 이러면서 너무 웃기게 읽었어요. 너무 좋았고 이 부제가 그거예요. 무사히 오늘 밤에 도착하기를 라는 부제인데 이 작가님이 프리랜서 생활 속에서 자신의 삶의 공간 그리고 시간 안에서 자기답게 편안하게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계속 하나하나 발견할 수 있거든요. 네, 그 얘기들이 너무 재밌었고 이분은 진짜 한번 만나고 싶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은 사실 그 책사람집 대표님이 보내주신 책인데 책사람집 대표님 항상 책 보내주시거든요. 제가 거절을 안 하고 받아보는 흔쾌히 받는 출판사 중 한 곳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기획들의 방향들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네, 되게 부지런히 지금 여러 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음 책도 나왔고 근데 이 책 같은 경우는 보면서 제가 대표님한테 이분 너무 재밌다 이런 얘기를 인스타그램에서 DM으로 저희가 소통할 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실제로도 되게 그런 분이래요. 이분은 저는 이제 강좌 개발을 하는 사람이니까 와 이분은 강사님으로 모시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서 제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저의 연락을 받아주세요. 그래서 이분 너무 재밌게 아무튼 읽어 있었고 에세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미있는 에세이 찾고 있다면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거는 추천하고요. 그리고 다음 책은 이 책도 다른 의미로 재밌어요. 이게 그러니까 저한테만 웃긴 건지 모르겠는데 제목이 이거예요. 그건 심리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만 이 책은 이 작가님이 심리학이나 여러 가지 세상에 만연해 있는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슈나 신드롬이 되고 있는 일들이 심리학적으로 근거가 없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책이거든요. 이를테면 모차르트의 노래를 들으면 지능이 좋아지는 게 비과학적이다, 심리학적이지 않다 뭐라거나 MBTI를 심리학자들은 신뢰하지 않는다라거나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인데 저희가 MBTI에서 굉장히 팩트 중심으로 그렇다 아니다를 재단하는 분들을 보면 너 T야 이러잖아요. 근데 정말로 작가님 T인가요?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거는 이래서 아니야 이런 것들을 그 이론을 근거로 얘기하는데 그 포인트들이 웃기려고 쓴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너무 웃긴 거예요. 읽으면서 그런 분들이 이 사람 T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는데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중서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책은 이거는 저희 회사 책인데요. 회사 출판사가 있어서 책을 요청하면은 주세요. 그래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읽고 싶었던 책이 3권이 있어서 저희 마케팅 본부장님께 요청을 드려서 받았어요. 첫 번째는 서수진 소설가님의 골드러시입니다. 저는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작가인 서경식 선생님도 그 디아스포라로서의 삶을 사시고 문학을 하신 분이잖아요. 이 골드러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알라딘의 소개글에 골드러시에는 지금보다 처지가 나아지리라는 작은 희망을 품고 타국으로 이주했으나 단 한 번도 빛나는 순간을 가져본 적 없거나 빛나는 순간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거나 빛나는 순간을 오매불만 기다리는 인물들의 생생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네, 이런 부분에 제가 매료되어서 이 책이 궁금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게 되는 어떤 고립감에 대해서 저는 좀 많이 예민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세월호 사건이라거나 이태원 사건 같은 것들에서도 그들이 그 시간에서 사라져가는 생명이 꺼져갈 때 가지고 혼자 있었을 그 고립감 이런 것들을 생각해도 좀 마음이 감당이 안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가족들과 그 주변 사람들이 그 다음 시간에 살아가는 것들이나 그런 걸 생각할 때도 좀 감당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그 부분을 아파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는 제가 지나왔던 어떤 고독한 시간들에 대해서 그 시간을 통과해 받기에 가지게 된 민감도인 것 같고 그래서 그것들을 잘 꿰어서 작품 속에서 녹아낸 작품들을 볼 때 많이 공감하고 그 작품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 책이 궁금했었고 이것도 제가 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책도 이것도 저희 회사 책인데 최진영 작가님의 원도입니다. 이 책은 제가 최진영 작가님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 하나가 그 최진영 작가님의 해가 지는 곳으로라는 소설이에요. 그 책 너무너무 아름답게 써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회사에서 이게 리뉴얼 돼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는 이것도 소개문을 잠시 볼까요? 이 책은 지금 여기 편집장의 선택에 김효선 MD님이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죽어마땅한 인간임을 증명하는 그의 악덕이 이어질수록 징글징글할 정도로 삶의 의지가 콸콸 쏟아진다. 강렬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음악 같은 문장은 그의 세계를 애호하는 독자를 충분히 만족시킬 만하다. 자격 없는 삶도 마땅히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소설. 가차없이 다다른 막다른 골목에서 희미하게 빛이 내려앉는 듯한 소설이다 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최진영 작가님도 좋은 시선과 문장이 진짜로 뭔가 재능이 펄펄 끓어오르는 사람 같은 느낌의 그 작가님의 아우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작가님 책을 늘 좋아하는데 이 책도 굉장히 궁금했고 한 가지 더. 저가 몇 년째 이제 전시할 때마다 보고 있는 김은정 작가님이 표지를 그리셨어요. 이 그림 어디서 많이 익숙한 그림체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김은정 작가님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도도 제가 잘 읽어보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책도 이것도 회사 건데 저희 회사 책인데 1980 각본집입니다. 그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 이후 서울의 봄이 오지 못한 파장으로 일어난 5.18 민주화운동의 아픈 역사를 담은 영화 1980의 오리지널 각본집이 출간되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 현대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이거는 아직 영화를 보지 못했는데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책도 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읽고 나서 소개해드릴게요. 강승용, 오선영 각본집입니다. 다음 책들은 제가 강좌 개발하는 파트가 미술이나 사진과 관련한 파트가 제가 맡은 파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꽤 오랫동안 전시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소개하는 일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강의로 만드는 것들을 이제 하는 일을 하게 되어서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까 할 때 제가 재밌어 할 만한 것들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회사에서 주문한 책이에요. 내돈내산은 아니고 제가 골랐지만 회사 돈으로 산 두 권의 책인데 첫 번째는 미술사에 대한 것들을 좀 지도를 그리는 강좌를 만들고 싶어서 이거는 성수영 기자님이 한경 기자님이신데 이분의 명화의 탄생 그때 그 사람이란 책을 주문했습니다. 요 책이에요. 이거를 아직 저도 읽어보지 않아가지고 검증은 안 됐어요. 근데 궁금해서 이거를 또 어떻게 풀어가셨을지 좀 궁금해서 이거는 강사 섭외를 염두에 두고 좀 읽어보려고 산 책이고요. 저희가 명화라고 알려진 그 그림의 작가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사랑, 헌신,
고난, 일상이라는 주제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이런 관련한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피가 이렇게 돼 있어요. 미술사에 이름을 남긴 화가 27인의 삶과 그림들 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것도 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은 이거는 사진 강좌를 또 개발하고 있는데 제프 다이어의 책들이 저는 관심은 있었는데 아직 읽어보질 못했어요. 근데 이참에 이거를 읽으면서 테크니컬한 강좌가 있다면 또 한편으로는 시선이나 철학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풀어내는지에 대한 작업들도 그 작업자들에게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 부분을 강의로 만드는 걸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제프 다이어 강독 이런 것들도 만들고 싶었고 이거는 제가 마음에 둔 분이 있어요. 강사로 섭외하려고. 그분이 매우 바쁘다고 하셔서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셨지만 그분이랑 같이 만들고 싶은 강의라서 이거를 책은 좀 사 보았고요. 일단은 제 궁금했던 책을 이참에 읽게 되었습니다. 쌓여있는 읽어야 할 책들이 이렇게 여러 권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찍으면서 이게 영상이 괜찮으려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진짜로 그냥 찍은 거잖아요. 뭔가 잘 하나하나를 이런 의도로 샀고 이런 내용이고 잘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정갈하게 하면 좋은데 진짜 대중 없이 뭐라도 하나 올려야지 하는 생각으로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엉성한 영상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정갈한 것들은 리뷰로 잘 커버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요즘 제가 이런 책들을 제 이제 읽을 목록 리스트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보다 여러분은 더 밀도 있고 좋은 책을 많이 읽으시니까 혹시 이 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먼저 읽고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더 재밌게 흥미있게 이 책을 빨리빨리 읽게 되겠죠. 네, 저는 지금 잘 적응을 하고 있고요. 이전까지 굉장히 힘든 환경에서 긴장감 높게 일을 하다가 굉장히 따뜻한 곳으로 왔어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회사에 정이 많이 들었고 3주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좀 트라우마처럼 굉장히 얼어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전까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마음이 힘들었었는데 여기서 인수인계 받으면서 진짜 좋은 분들 만나가지고 이제 안에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이제 인수인계를 해주고 떠나신 저 선임 팀장님도 계신데 그 선배님 덕분에도 이전에 굉장히 제가 힘들게 겨우겨우 버텨왔던 그런 무거웠던 짐들을 내려놔도 된다 하는 것처럼 좀 많은 치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되게 그동안에 힘들었던 슬픔이 치유되는 그런 인수인계 기간을 지났고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저는 매우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 일들을 잘 꾸려나가야 된다는 부담이 사실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해나가야 될 몫이기 때문에 부담만 가질 게 아니라 잘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거는 하나씩 계획을 세워서 해가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과도 작년까지 제가 너무 바빠서 영상이 중간중간 끊기고 공백기가 굉장히 길었는데 이번 올해는 좀 그런 상황들을 안 만들려고 부지런히 계속 뭔가를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잘 지내고 있고 전시들도 제가 그렇게 바쁜 중에 회사 적응하면서도 주말마다 전시를 갔었거든요. 그 전시들이 너무 좋았는데 제 해나의 예술책장에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하고 싶은데 정말로 지금 에너지를 그렇게 나눠 쓸 만큼의 에너지가 저에겐 없어요. 저 지금 인수인계 받고 업무 수행하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시들도 여러분께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거를 지금 10시거든요. 저 퇴근하고 와서 밥 먹고 바로 영상 찍은 건데 지금부터 12시 전에 편집이 다 끝난다면은 올리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2일 목요일
지금 저녁 9시 53분이고요. 과연 이 영상이 오늘 올라갈 것인가? 그리고 네, 한번 최대한 편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좋은 리뷰로 여러분들을 다시 좋은 리뷰를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